안녕하세요. 한블랙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요즘에 영화배우 유아인 씨 그 마약 관련 뉴스가 연일 보도가 되고 있죠.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들도 이런 마약 관련 이슈들이 꽤 있는데요. 과연 누가 이런 이슈들이 있는지 한번 제 마음대로 랭킹 5위부터 1위까지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먼저 5위. 5위는 바로 존 갈리아노입니다. 자, 존 갈리아노는 스페인어 출신 패션 디자이너죠. 그 영국 샌마틴 예술학교를 졸업했고 95년 지방시 수석 디자이너를 비롯해서 크리스찬 디올 하우스 수석 디자이너를 역임을 했고 당시에 천재 디자이너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디올의 부활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 그에게도 큰 사건이 하나가 터졌는데요. 바로 2011년 2월 프랑스의 한 카페에서 그 자리에 있던 한 커플과 시비 끝에 자신은 히틀러를 사랑하며 너와 너희 조상들은 가스실에서 죽었어야 했다는 등 유대인 혐오 발언을 해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But I love Hitler. People like you would be dead today. Your mothers, your forefathers would be gassed. Oh my god. Yeah, problem. With you, 그 일로 결국 갈리아노는 디올에서 해고되는 불명예스러운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당시 자신이 블랙아웃이 돼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고 변명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취해 있었던 것 같다고 증언도 했고요. 이 기간 동안에 갈리아노는 약물과 알코올 중독에 대한 재활치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동안 각종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술에 의존하는 것이 통제불능 상태가 되었다고 인정을 하기도 했고요. 잠이 안 와서 약을 먹고 또 떨림이 멈추지 않아 약을 더 많이 먹기 시작했다고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갈리아노는 특별한 이슈 없이 잘 이겨낸 걸로 보이고요. 2015년부터 현재 메종 마르지엘라 수석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 4위는 톰 포드입니다. 톰 포드는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남자라는 타이틀을 가진 그 패션 디자이너죠. 톰 포드 수트는 성공한 남자의 상징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모든 남자들의 로망이기도 합니다. 톰 포드의 수트 특징 중에 하나는요, 완벽한 테일러링과 함께 커다랗고 넓은 피크드 라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톰 포드는 이 넓은 라펠 디자인은 당당한 남성상의 상징이라고도 얘기한 바 있습니다. 1999년 입생 로랑과 구찌의 수석 디자이너였고 당시에 여자 음모를 G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 찍은 광고가 굉장히 유명하죠. 또 커밍아웃한 게이로 유명한데요. 동성 결혼을 했고 대리모를 통한 아이가 하나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튜디오 54라는 나이트클럽이 유명했었는데요. 이곳은 당시 앤디 워홀이나 모든 예술계, 패션계 유명 인사들과 LGBT가 모여서 어울리는 사교 클럽 같은 곳이었죠. 다른 디자이너들과 마찬가지로 그 또한 이곳에서 약물에 쉽게 노출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톰 포드는 그의 과도한 음주, 코카인 남용을 크게 개의치 않았고 2004년 구찌를 그만둔 후 그는 술을 더 많이 마시고 점점 더 우울해졌다고 하고요. 결국 약물 남용과 우울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치료사에게 도움을 구했고 일주일에 여러 번 치료사를 만나기 시작했고 점점 나아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톰 포드를 운영 중이고요. 2023년 미국 뷰티 대기업 에스티로더가 톰 포드를 28억 달러, 하나로 약 3조 6,900억 원에 인수하기로. 자, 3위로 넘어가겠습니다. 3위는 바로 마크 제이콥스입니다. 마크 제이콥스는 뉴욕 파슨스 출신 패션 디자이너고요. 1997년부터 2013년까지 루이비통 수석 디자이너를 역임을 했고요. 상업적인 패션 디자이너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주인공이 바로 마크 제이콥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크 제이콥스는 당시에 뭐 마크 제이콥스, 뭐 더 마크 제이콥스 뭐 등등 막 여러 세컨 라벨들을 만들어서 유행을 시키기도 했고요. 그 당시 이제 디자이너 브랜드 세컨 라벨 전성기를 선도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역시 유명한 게이죠. 몸에 칼라 타투가 상당히 많고요. 굉장히 약간 개구진 표정이나 어떤 몸짓을 많이 보이고 제가 봤을 때 좀 굉장한 관종인 것 같아요.
그 역시 수년 동안 어떤 마약 중독으로 고생을 했다고 하고요. 재활원에 들어가기도 하고 결국에 그 치료를 위해서 건강식품과 운동에 어떤 광신을 하면서 중독을 다른 중독으로 바꿨다는 평을 듣기도 합니다. 그는 유제품과 밀을 먹지 않고요. 설탕, 카페인도 거의 먹지 않고 오트밀, 달걀, 흰자를 넣은 녹즙을 아침으로 먹고 보통 점심은 메밀국수나 된장국, 저녁에는 연어구이 또는 뭐 생선과 쌀, 채소 피레를 먹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막대국수는 의류는 물론이고 뭐 화장품, 향수, 액세서리 뭐 여러 라인들과 세컨 라벨들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위는 바로 입생 로랑입니다. 자, 입생 로랑은 알제리 출신 패션 디자이너로 그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유약한 성격이었고요. 동급생들로부터 동성애자라는 놀림과 따돌림을 받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21세라는 어린 나이에 크리스찬 디오 수석 디자이너로 혜성같이 등장을 했고요. 프랑스 오티코트르 패션의 황태자라는 스시고와 함께 1950년대에서 60년 당시 여자들에게 바지를 입히는 등 패션계 혁명가로 불리기도 합니다. 입생 로랑은 큰 키에 깡마른 몸매인 어떤 수줍은 이미지이자 또 유명한 동성애자이기도 합니다. 1960년대 알제리 전쟁으로 인한 군복무 때문에 프랑스군에 징집이 되는데요. 그때 동료 병사들과의 트러블과 군생활의 스트레스로 인해 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그는 디올로부터 해고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때 그의 정신적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계기가 됐고요. 발드그라드 군병원으로 이송되어 그곳에서 다량의 진정제와 정신작용제를 투여받게 되는데 이 사건의 계기로 그는 약물 중독에 빠지게 되었고 한평생 알코올에 의존하며 살아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는 패션 디자이너로서 창작의 스트레스와 엄청난 부담감으로 인해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고 고백을 했고요. 밖에 나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집안 침대에 누워서 책을 읽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코카인과 알코올 중독으로 운둔 생활을 했다고 전해지고요. 그는 소극적인 성격에 평생 신경쇠약과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71세 뇌암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자, 1위는 바로 알렉산더 맥퀸입니다. 알렉산더 맥퀸은 영국의 패션 디자이너이자 패션계의 악동이라고 불리던 천재 디자이너죠. 그는 다양한 퍼포먼스의 패션쇼로 유명하고요. 드라마틱한 요소를 많이 담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거의 설치미술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화려한 패션쇼와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많은 영감을 주었던 굉장히 천재적인 패션 디자이너라고 할 수 있고요. 1997년부터 2001년 지방시 수석 디자이너를 역임을 했고 수상 내역을 좀 보자면 4차례 영국 패션협회가 주는 올해의 디자이너상, 그리고 미국 패션협회로부터 올해의 해외 디자이너상을 2003년에 또 수상을 했고 1990년도 중반부터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그의 커리어는 절정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수없이 많은 컬렉션과 작업을 해오면서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마약에 중독이 됐다고 또 인정을 했고요. 극복한 시간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또 어머니의 죽음과 신남매와도 같았던 그 에디터이자 기자 이사벨라 블로어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시 마약에 의존하게 되었고 결국 그의 나이 40세 목을 매서 자살하게 됩니다. 검시에 따르면 그는 자살하기 전 상당한 양의 코카인과 수면제 및 소량의 진정제를 복용했다고 하고요. 사망 원인은 질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또 천재적인 디자이너가 생을 달리했고요. 그 당시에 또 굉장한 문화계 또 예술계 또 충격이었던 사건이기도 하죠. 그의 주치는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확실히 자신의 작업에 대해 매우 압박감을 느꼈지만 그것은 또 양날의 검이었고 그는 그가 무엇을 성취했다고 느끼는 것이 그의 삶의 유일한 원동력이었지만 동시에 쇼가 끝난 후 그는 엄청난 추락과 고립감을 느꼈다. 그것은 그에게 엄청난 침체를 안겨주었다라고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패션과 마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뭐 마약이나 약물을 절대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같은 패션 디자이너로서 굉장히 또 창작에 대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을 했고, 그것이 얼마나 큰 뭐 고통이고 정신이 피폐해지는지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들의 심정이 어느 정도 또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약과 약물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패션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블리겠습니다.